자, 실적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포문을 열면 다른 섹터와 종목들도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에다가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특히나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래픽에서도 나왔지만 LG엔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물론 퍼센티지로 치면은 마이너스 폭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바,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도 있고 LG전자도 있네요. 이런 종목들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OX 한번 들어볼게요. 2분기 실적 기대주. 실적이 좋을 것으로 다 예상이 되지만 아직 주가가 안 가서 실적이 짜잔 공개됐을 때 갈 수 있는 종목,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직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O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아직 남아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주 중에서 지금 접근해볼 섹터나 종목, 아직 주가가 좀 덜 올랐다. 실적 나오면 갈 것이다.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이주연 대표님부터. 네, 일단 실적 나오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최근에 실적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7월 들어서면서 주가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 있는데 이제 섹터는 뭐 몇 개 있죠.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섹터들인데 일단 그런 것들 빼고 항공 운수 이쪽으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항공 운수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자동차 이쪽 실적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뽑아본 거는 이제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지금 컨센서스가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치가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한 5천억 넘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이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방으로 이제 완전히 방향을 잡았고요. 조금 뭐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살짝 지나가긴 했지만 7월 이제 실적 발표 때까지 요게 계속해서 요 상승 흐름대로 좀 달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나라 항공주들이 조금 못 간 면이 있거든요. 예. 미 증시를 보게 되면 델타 항공 같은 경우 신고가 계속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역시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를 제가 25,000원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시세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뭐 내일 아침에 시초가부터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 내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블루드림. 예, 내릴 때 더 사자. 예, 그렇죠. 내릴 때 올라갈 종목은 내릴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한 25,000원 정도 생각하고 계셨다가 조정 나오면 분할로 이렇게 좀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29,900원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뭐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이미 벌써 기사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주가가 덜 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폭발적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뭐 그러니까 1분기 그러니까 한 1분기 지나고 그다음에 2분기 지나고 요때 보면 그 좋은 얘기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가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뭐 제 생각엔 수급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증시에서 모든 섹터들이 다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은 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나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때 시점에 반도체를 계속 쪼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아래에서 이렇게 좀 상방으로 올렸던 그 수급 자체가 이제 보면 이제 외인들, 기관들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늦지 않게 올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보유자분들은 팔지 마시고 분명히 좋은 성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한번 좀 끌고 가시는 거. 거기다 이제 약간 뭐 이슈적인 부분 더하자면 그 항공사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좀 눈치 봤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목표가 3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실적 기대주, 요 실적 나오면 요 종목 주가 상승 기대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 쪽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증시의 쌍두마차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실적의 쌍두는 아니네요. 원탑은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야지가 아니라 자동차를
끌어올릴 자동차와 함께 동반 질주할 수 있는 거. 예. 자동차 부품 쪽이겠죠. 부품. 그쪽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다들 또 오후장에 시장은 약한데 오후장에 더 강했던 섹터는 자동차 부품 섹터였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번 실적에서 1분기에 보여줬던 실적 흐름들 2분기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아마 대부분 또 신고가 비슷하게 지난 고점대를 넘어간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이런 탄력을 보면서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 쪽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은요? 종목은 원래는 저 아진산업인데요. 네. 원래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맨날 하는 거라서 재미가 없을까봐. 예. 이것도 신고가 영역인데 서현이와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아까 오다 보니까 너무 세더라고요. 오늘 18.5% 네. 올랐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탄력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한 23,000원대 밑으로 약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진입해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위치에서 둘 다 굉장히 신고가 돌파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니까 지금 내일 접근한다 그러면 종가 위치로 봤을 때는 아진산업이랑 서현이와랑 어떤 게 더 매력적이에요?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 네.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네.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올라서 서현이와를 봤더니 원고 드릴 무렵쯤에는 예. 이제 서현이와 그만큼 안 갔었어요. 한 7% 8%였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뛰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종가를 오다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더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렇습니다. 네, 그럼 후발 쪽인데 아진산업이 약간 신용이 좀 많아요. 그게 아마 내일 상승하면서 좀 털려 나간다. 그럼 오히려 아진산업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진산업.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동차 부품주 뭐 이주연 대표님도 좋아하실 테니까. 네네. 뭐 내용도 워낙 좋고 주가 흐름도 좋으니까. 네. 2차 전지랑 자동차랑 놓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네. 왜 인상을 쓰시죠? 그러니까 제작진 분들께서 예. 뭔가 이슈를 만들어가고 싶으셔서 계속 이제 줄다리기를 하시는. 아니, 근데 이런? 사실은 요 네. 질문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없을 수도 있는 게 네. 지금은 워낙 종목 장세다 보니까 그렇죠. 섹터를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기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요런 걸로 종목을 잘 픽했을 때 요런 느낌으로 간다면 2차 전지 자동차 둘 다 좋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2차 전지와 자동차 둘 다 좋다. 그러면 2차 전지 자동차 지금 하나 들어간다면 어떤 게 좋을까? 2차 전지면 O, 자동차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내일 들어갔을 때 더 많이 상승이 기대되는 내일 들어갔을 때. 내일 들어갔을 때. 자, 2차 전지 O, 자동차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야, 쇼츠 나왔습니다. 쇼츠. 예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왜 O를 들어주셨고 어떤 종목을 마음에 품고 O를 2차 전지를 들어주신 건지요? 매매하기는 2차 전지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대응하기는요. 근데 아까 오후에 오다 보니까 탄력이 오후장에 확 붙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당장 내일 매매를 하기에는 자동차는 오늘 지금 막판에 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2차 전지 쪽이 좀 더 내일 대응하기 나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공매도가 청산이 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했었을 때 흐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의 탑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 네, 이게 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쪽도 아까 오다가 좀 지수를 뭘 체크하다 보니까 예. 공매도가 상당히 많네요. 이것도 포스코 인터가 한 25,000원대 부분부터 깔려 있는 공매도가 다 청산되는 움직임이 예. 숏 스퀴즈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금방 6, 7만 원대까지 갑니다. 오.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 분위기는 한 번 더 어떤 보셨다가 다음 레벨로 진입할 때는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광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슈 이런 거는 계속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슈고 LX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랑 쇼스키즈 생각하면 에코프로 20% 급등한 거랑 비슷한 움직임. 네. 6, 7만 원도 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자동차 X를 들어주셨는데 네. 2차 전지가 뭐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매기를 살려서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진짜 조금 더 갈 수 있는 네.
뭔가 바닥이 마련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자동차 조금 더 가기보다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더 갈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 자동차 섹터를 보는 이유는 예. 사실 이 진짜 괴로운 질문이다 해야 되나? 2차 전지가 오늘 보면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기존의 에코프로 형님이 이제 탁 일어서니까 예. 막 밑에 쫄따구들이 열심히 막 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리튬도 오늘 금량이 뭐 굉장히 급등을 했고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이 2차 전지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섹터를 볼 때 2차 전지를 한 섹터로 보고 자동차를 한 섹터로 보고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자동차 섹터로 보거든요. 2차 전지 차에 들어간 배터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내일을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자동차 섹터를 봐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나올 때쯤 되니까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싹 움직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고 있었는데 그 반등 흐름들이 잘 나오고 있고 원래는 탑픽으로 이제 성우 하이텍. 워낙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갭이 지금 시가총액과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고점 이제 돌파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상태를 봤을 때는 화신이 일단 뭐 신고가 갱신을 가장 빨리 했기 때문에 대장이다 생각은 드는데 예. 시세 탄력이 별로 없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서현이화가 제가 못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까지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놈 내일 나한테 걸려라. 내일 블루드림이 온다면 저는 네.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음봉으로 탁 떨어지면 저점에서 반등을 노리고 살살살살 받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세 탄력이 뭐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자동차 섹터를 내일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준비해 왔던 탑픽은 예. 성우 하이텍이기 성우 하이텍. 때문에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우 하이텍을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하이텍은 일단 뭐 자동차 현대기아 자동차가 차를 만들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예요. 차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껍데기 받아다가 조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멕시코 공장에 이제 테슬라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터리팩 공급사로 이제 현대차 쪽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트럭 배터리팩도 현대 모비스로부터 수주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배터리 팩이라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에 발을 살짝 이렇게 담그고 있는 예. 회사고 현대기아 자동차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현재 시가총액 8,500억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2,200억이거든요. 예. 뭐 내년에 3,500억이고 피카웃이랑은 굉장히 이야기가 먼 그런 자동차 부품 주기 때문에 신고가 갱신하고 충분히 뭐 쭉쭉쭉쭉 뻗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제약바이오도 한번 가려 그랬는데 지금 뭐 성우 하이텍으로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뭐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잡아 주신 예. 거죠, 성우 하이텍. 네네 맞습니다. 요거 한번 정말 짧게만 시간이 진짜 없어요. 자동차가 예.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실적 짜잔 하고 나서 주가 죽는 거 아닌지 재료 소멸 그런 걱정이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살짝 조정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 좀 세게 간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조심해야 있고요. 되고. 근데 이게 보면 앞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종목별로 좀 상이했거든요. 예. 모베이스 뭐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요. 오히려 실적 나오고 나서 치고 갔던 뭐 아진산업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조금 상이할 겁니다. 그런데 조정이 나온다면 어차피 또 3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4분기 실적 좋을 거기 때문에 예. 저점을 또 잘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로운 경제 채널 EBC